그만해. 숨 쉬어 더. 움직일 수도 없고요. 숨도 쉴 수가 없어서 호흡 부전으로 사망을 할 수 있는 위험한 병이고요. 이제는 스스로 먹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경빈이. 미안. 아픈 딸을 돌보는 엄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미안해. 미안해. 나 때문에 그런 건가? 이제 미안하고 그냥 미안한 거 아프고 그래. 아픈 경빈이의 곁을 지켜주는 어린 형제들.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미안하다는 표현뿐인데요. 16살 경빈이의 웃음을 우리는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눔 무한행복 소담의 최지인입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은 넓이로, 연인 사이의 애정은 순도로 표현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깊이로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나무에서는 희귀병, 중증, 근무력증을 갖게 된 딸을 돌보는 엄마 미선 씨와 아빠 일영 씨의 깊은 사랑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딸 경빈 양은 먹고 숨쉬는 것조차도 힘겨운 상태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거봐, 아까 내가 빼자고 했잖아. 근데 말 안 듣고 그래. 힘들어. 아까 빼자고 했지.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석션. 스스로 가래를 뱉을 힘조차 없는 경빈이. 오늘도 힘겹게 기계에 의지합니다. 뱉어봐. 목에 가래 엄청 많이 껴갖고 이거 안 빼면은 숨을 못 쉬어갖고요. 이걸 빼줘야 돼. 근데 지가 조금 저기 하다 그러면 가래 빼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제 그러지 않으면 가래가 여기까지 나오니까 빨리 안 빼주면 숨을 못 쉬니까 그러지 않으면 응급실로 또 가야 되고 이래서 가래 못 빼면 응급실? 네, 응급실로 가야 돼. 숨을 못 쉬니까요. 스스로 숨 쉬는 것조차 힘겨운 아이. 아픈 누나 곁에서 3살 된 막내 동생 주석이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언제야? 기저귀 하나 빨리 가져. 기저귀? 여기 또 동생이 있습니다. 엄마 심부름도 척척. 시키지 않은 집안일도 나서서 도와주는 착한 이 아이는 경빈이와 1살 터울인 여동생 은진인데요. 학교 가는 길에 남동생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은진이. 엄마는 아픈 언니 곁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동생 등원은 은진이 찾습니다. 갔다 올게 언니. 빠빠이. 준비가 빠빠이. 동생을 데려다 주느라 매일 아침 자습을 못하게 된 은진이. 동생 챙기는 일이 힘들진 않을까요? 안 힘들어요. 힘들더라도 주석이는 2차는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은진 양이 꼭 해야 할 일이네. 네. 힘들어도 투정 한번 부리지 않는 아이. 그렇게 은진이 마음의 키는 한 뼘씩 더 커가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밥 집에 갖고 올게. 엄마가 챙기는 경빈이의 식사는 캔에 들어있는 묽은 유동식입니다. 컵에 덜어낸 그것을 이번엔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립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게 뭐예요? 이거 경빈이 영양식인데요. 배로 지금 먹고 있어요. 지금 찬 거는 먹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살짝 데펴서 먹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설사 아니면 배 아프다고 해갖고 지금 데펴서 먹어야 돼요. 따뜻하게 데운 유동식은 또 한 차례 팩에 넣어서 가져가는데요.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똑바로 앉아봐. 똑바로 앉아. 그렇게 앉아. 목에 힘이 없어서 스스로 삼키는 것조차 버거운 경빈이. 그래서 식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위로 가도록 튜브를 연결했는데요. 튜브 안으로 넣어주는 유동식이 아이가 하는 유일한 식사입니다. 식사하는 도중엔 자리도 뜰 수 없는 엄마. 근데 빼지 마. 언제부터 이렇게 배로 오세요? 배로 먹는 건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때 아예 하고 나왔어요. 원래 경빈이가 100cc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1,100cc를 못 먹어요. 원래 병원에서는 4번인데 지금 집에서는 그냥 3번만 먹고 있어요. 스스로 음식을 먹지 못하다 보니 늘 기운 없어 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느 아이와 다름없이 밝고 건강했던 경빈이. 그런데 재작년부터 힘이 없어지면서 작년엔 중환자실에 입원할 만큼 상태가 안 좋아진 겁니다. 경빈이 같은 경우는 중증 근무염증 위기라고 해서 중증 근무염증 환자들이 이제 호흡 자체가 안 되는 정도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심해지면 환자가 움직일 수도 없고요. 짐을 나르거나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지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숨도 쉴 수가 없어서 이때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면 호흡 부전으로 사망을 할 수 있는 위험한 병이고요. 처음엔 감기 몸살인 줄 알았던 경빈이의 병. 엄마는 아이의 병을 몰랐던 자신을 탓합니다. 미안하고 미안하고 그냥 미안한 거 아프고 그래. 열이 많이 나면 안 돼. 앉아있을 힘조차 없어서 늘 누워있는 게 일상이 된 경빈이. 그런 아이와 달리 한시도 쉬지 않고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0kg에 달하는 무거운 원단을 척척 차에 싣는 사람. 아빠 일영 씨입니다. 아빠가 하는 일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무거운 원단을 나르고 배달하는 건데요. 아픈 딸아이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서는 잠시도 쉴 겨를이 없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하지만 일을 하다가도 울컥울컥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사망할 수도 있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차마 말을 잊지 못하는 아빠. 다 나아질 거예요. 아버님도 그렇게 믿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요. 지금 아빠에게는 큰딸 경빈이가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한 번만 하자. 해줄게. 어? 왜 아파? 잠깐만. 미안해. 미안. 알았어. 몹시 아파하는 아이. 뭘 하는 걸까요? 곰지 말고 염증 날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여기가 지금 딱지가 많이 생겼거든요. 자주 소독해주고 해주면 곰거나 염증 같은 거 나지 않는다 그래갖고 집에서도 자주 이렇게 해줘요. 매번 이제 경빈이가 이제 여기가 좀 찝찝하다, 뭐 이제 조금 간질간질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렇게 자주 해주고요. 그러지 않으면 안에까지 여기 구멍 난 데까지만 이렇게 다 닦아주고 해요. 됐어? 괜찮아? 미안해. 응? 가래? 알았어. 가래 빼줄게. 소독만큼 중요한 게 가래를 빼주는 일. 고통스러워도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석션을 할 때 필요한 이 호스.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고 나면 바로 버려야 하는데요. 이처럼 아이 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도 큽니다. 많이 들겠어요, 그거. 네, 이거 많이 하고요. 이거가 지금 100개인데요. 이게 지금 한 박스에 45,000원이에요. 일주일도 못 가고요. 좀 새벽이나 또 밤에 제일 많이 석신을 많이 하고 가래 많이 빼주고 조금 힘들어할 때는 새벽에 제일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럼 그 비용도 굉장히 꽤 많이 나가네요. 네, 많이 나가고 먹는 것도 좀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래요. 그래도 가장 큰 걱정은 늘 아파하는 딸의 모습인데요. 갑자기 힘이 나는 경빈이 누가 온 걸까요? 바로 막내 동생 주석이네요. 됐어. 아, 왔어요. 신발 벗자.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네, 왔습니다. 어서와. 네네. 늘 그렇듯 은진이가 하굣길에 들여온 건데요. 그래도 큰 누나 경빈이의 관심만큼은 못 따라옵니다. 뽀뽀 시켜봐. 뽀뽀 잘한다. 귀염둥이 동생의 매력에 푹 빠진 큰 누나 경빈이. 여기 또 주석이를 챙기는 또 다른 누나가 있습니다. 바로 은진인데요. 학교 숙제 전에 어린이집에서 보내준 동생 알림장부터 꼼꼼히 살핍니다. 아닌지 안 봤어. 붙였네? 응. 은진이랑 학교 갔다 오면 그 주석이 거 수첩을 항상 그렇게 봐요? 네. 그럼 챙기는 거야? 그러면 주석이 거 뭐가 문제 뭐가 있나? 네. 닦았어요? 안 닦았지? 안 닦았어. 안 닦았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엉망이야? 매일 동생 식판부터 깨끗하게 씻는 은진이. 엄마는 아픈 언니를 돌보느라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나서서 엄마 일을 돕는 건데요. 네. 엄마가 닦을게. 내가 닦는데. 엄마가 닦는데. 닦고 있어요. 애교는 많지 않지만 속 깊은 정을 가지고 있는 은진이. 언니 경빈이와는 한 살 터울이어서 가끔은 티격태격해도 친구처럼 지내왔는데요. 작년 여름 갑자기 쓰러진 언니를 대신해 지금은 맏딸 역할을 하는 기특한 아이입니다. 얘 때만 계속 신경 쓰고 막내랑 이제 우리 은진이한테는 신경을 못 쓰니까 미안하고 또 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리 애들이 또 잘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엄마 도와주고 또 막내는 엄마 잘 안 찾아주고 그래서 제일 고맙고 그래요. 지금. 그날 저녁 주사봐, 밥 먹자. 저녁 식사를 앞두고 혼자 방에 있는 주석이. 그런데 이상합니다. 3살인데도 말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장난감도 없이 혼자서 노는 모습이 익숙해 보입니다. 주석아, 누나가 밥 준대. 일로 와. 누나 밥 준대. 주석이 뭐? 언니 한다고? 주석이 가면? 그럼 주석이 밥부터 한다. 담비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저거 할게. 교체해. 저기한테. 비록 자신은 먹지 못하지만 동생을 위한 경빈이의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전해진 걸까요? 주석이도 맛있게 먹습니다. 나 안 배고파? 어? 그럼 너도 먹을래? 엄마 해줄까? 어? 자신하고 13살 차이가 나는 주석이. 경빈이는 어린 동생이 참 사랑스러운데요. 왜 이렇게 이뻐해? 잠깐만.
이 세상에서 제일 가족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괜찮아. 가족 중에 주석이가 제일 좋아해? 큰 누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린 동생의 애교는 투병에 지쳐있던 경빈이를 잠시나마 웃게 만듭니다. 그렇게 내 식구의 밥상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아빠 일영 씨가 가장 먼저 잠에서 깹니다. 그가 눈을 뜨자마자 살펴보는 건 아픈 경빈이가 누워있는 방입니다. 아버님, 한방 왜 들어가신 거예요? 예, 저기 잘 자나 안 자나? 아, 큰애 괜찮나? 예. 전날에도 늦게까지 일을 한 아빠. 이날도 이른 출근을 위해 아침밥도 거른 채 서두릅니다. 밤새 비까지 내려서 꽤 쌀쌀한 날씨. 아빠는 집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자가용이 없어서 늘 버스를 타고 회사를 오가기 때문인데요. 매일 아침 첫 차를 타고 출근하는 그. 요즘은 퇴근 시간도 늦어진 데다 쉬는 날은 일요일 하루뿐이지만요. 힘들다는 것보다는 딸아이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아빠입니다. 아프니까 다음 정류소는 선거리입니다. 한번 보고 나오면 또 마음 편하고 또 가끔 이제 전화도 하고 그래요. 네, 영상통화도 하고. 아픈 경빈이를 생각하면 지금은 컴컴한 어둠 속을 달리는 것 같지만요. 언젠간 밝은 날이 오리라는 걸 아빠는 믿습니다. 원단 배달 일을 하는 아빠. 그러다 보니 짐을 나르는 일부터 일하는 장소도 한 곳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서울은 물론 경기도 곳곳을 다녀야 하는데요. 매일 배달해야 할 거래처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 여보세요. 어머님, 예, 보통 하루에 몇 예. 군데씩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보통 일도 없을 때는 5군데, 6군데, 많을 때는 10군데 다니고 이렇게 다니고 있고, 뭐 일이 없으면 일이 없으면 때는 불경기 때문에 없으면 또 경빈이 병원비 때문에 걱정되고 좀 그러네요. 출퇴근 시간까지 더한다면 하루 12시간 넘게 일을 하는 아빠. 졸음을 쫓으며 운전하는 일도 무거운 원단을 나르는 일도 힘들어 보이는데 정작 아빠를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애들을 보면은 놀러 학교 이렇게 아침에 가면은 학생들 뭐 가방 입고 우리 딸내미 같은 애들 가방 입고 다니는 거 보면은 좀 우리 딸내미도 저렇게 좀 빨리 좀 했으면 나져가지고 다니고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 하는 이유, 바로 새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인데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 덕분일까요? 주위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꽤 좋은 편입니다. 몇 년을 봤는데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진짜 성실하시고 열심히 사시고요. 진짜 좋으신 분 같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유일하게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점심시간. 그런데 아빠 일영 씨가 향한 곳은 식당이 아니라 한 마트입니다.
잠시 후 차에 들어온 아빠 손에 들린 건 빵과 우유.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힘쓰는 일을 하는 그에게 빵과 우유로 허기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왜 아빠는 빵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걸까요? 그래도 일도 힘드시고 한데 네. 밥 제대로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경빈이만 아프지 않는다면은 근데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 그게 걱정돼가지고 그냥 이 빵으로 그냥 때우는 거예요. 잠시 쉬어가는 차량의 경고등처럼 아빠는 경빈이의 힘든 투병도 오래지 않아 끝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요. 아빠야. 뭐 하고 있어? 경빈아 아빠 봐야지. 먹었어요? 아 그냥 빵으로 먹었어. 아빠 사랑해. 이따가 또 전화할게. 이거 물었어요. 아빠 사랑해. 이렇게. 아빠도 사랑해. 아버님, 예. 잠깐 여기 쉬시면서 또 영상 통화 하시네요. 예. 그래서 딸 얼굴 보니까 기운 좀 나세요? 네, 기운 나고 이제 기운 나고 마음이 보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움직이는 게 마음 편해요. 몸은 떠나 있어도 늘 아이의 걱정이 떠나지 않는 아빠. 그 마음이 가을을 물들입니다. 그 시간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 경빈이. 몸이 아파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대신 따로 집에서 학습 진도를 따라가는 건데요. 그래서 부청이잖아. 그럼 청나라 왕조가 아무래도 혼자 하는 공부가 버거운 경빈이와는 달리 엄마가 걱정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요. 한 개도 모르죠. 대표창국 엄마는 공부보다도 경빈이의 체력이 걱정스러운 건데요. 가래 혹시 끓을까봐 혹시 물어본 거예요. 괜찮냐고. 늘 괜찮다고 그래갖고 얼굴 봤을 때도 괜찮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컴퓨터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게 뭐예요? 병원에서 이게 추천해 주셔갖고 영사로 이제 공부하는 건데요. 힘들면은 못하고요. 그냥 힘들면 다시 보기로 들어가도 된다고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셔갖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저 수업은 안 빠지려고 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딸에게 맛있는 간식을 해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 대신 엄마는 유동식을 준비합니다. 우와. 엄마에게는 아이가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시간에 맞춰서 유동식을 챙겨주는 일이 중요한데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가슴이 먹먹한 엄마. 엄마의 슬픈 마음을 애써 떨쳐버리려는 듯 경빈이는 또다시 공부에 열중합니다. 그날 밤 나왔어. 밥 먹어야죠. 씻고. 네, 씻어야죠. 힘들게 일하고 온 아빠를 위해 마련한 음식은 얼큰한 김치찌개. 엄마가 아픈 경빈이한테 매달려 있다 보니 찌개 말고는 제대로 된 반찬이 없는데요. 울어.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엄마를 탓한 적이 없는 아빠입니다. 밥 드세요. 오늘도 집에 오자마자 아픈 경빈이 안부부터 묻는 아빠. 경빈이 괜찮았어? 지금 살을 많이 뺐어요. 은진이는 학교 갔다 오고? 응, 은지야. 말이 경빈이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게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어. 맛있다. 괜찮아. 맛있어. 요즘 일 많아? 가진 것은 없어도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만큼은 풍성한 가족. 그들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이름이 김주석이요. 아 주석이요. 네. 아, 주석아. 아고. 네네. 몇 개월? 7개월. 27개월. 아 27개월이구나. 주석아. 아? 한번 눈을 들었다 봤나.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우리 주석이. 주석아 이게 뭐지? 아 소리 나나? 오늘 방문한 선생님은 현재 주석이의 발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건데요. 주석이는 또래에 비해 언어가 더딘 편입니다. 오, 잘 웃는다, 우리 주석이. 나봐. 선생님이 잘 활동을 한대요. 지금 이렇게 봐서는 또래 관계도 원만하지 않을 것 같고, 언어도 지금 한 단어 이상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주 작은 것밖에 안 되고, 2단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언어 치료를 계속 다니고 치료도 받도록 다녀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얘를 데리고 다닐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갖고 그러니까 우리 주석이를 좀 데리고 다니를 도와줄 만한 누가 어른 선생님들이나 뭐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치료를 받을 만한 상황에. 나는 또 이제 쟤 때문에 뭔가 잘하네. 경빈이에 이어 주석이까지 엄마는 모든 게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서 미안하고 또 마음도 아픕니다. 얘 때문에 얘 낳고서 나 때문에 그런 건가? 이제 그래. 엄마들이 많은 엄마들이 주석이에게 필요한 건 주변의 관심인데요. 좀 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럴 수 있어요, 얘도. 너무 좋은데 자꾸 이렇게 말도 듣고 좀 주석아.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건 어떤 걸까요? 전반적으로 발달이 지연된 부분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아이하고 뭔가 신체 놀이를 했을 때 주어지는 반응이 아이가 뭔가 환경적 자극이 정말 부족하고 미흡해서 더 발달이 더 지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환경의 자극이 조금 더 필요하고 적극적인 부모 자세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농부의 정성이 담긴 열매처럼 부모도 평생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키우는데요. 그 덕분에 오늘 경빈이는 16살 생일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빈 생일 축하합니다. 일로 와라. 하나, 둘, 셋. 와. 모처럼 환한 웃음을 보이는 경빈이. 그런 언니에게 동생 은진이가 준비한 뜻밖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편지인데요. 이거 내가 언니 생일 축하해. 생일 선물은 궁금하지? 생일 선물은 이따가 줄게. 언니 친구 정연이가 안녕 경빈아, 나 장이야. 그동안 병원에 힘들었지? 내가 병만 안 오고서 미안해. 너가 학교에서 오면 내가 잘해줄게. 다소 엉뚱했지만 동생과 친구들의 진심이 전해졌던 걸까요? 경빈이가 갑자기 눈물을 보입니다. 아니 애들이 편지 써서 그래. 애들 보고 싶어서. 친구들 보고 싶어서. 지금 이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경빈이가 지금 빨리 다 낫으면 좋겠다. 첫째는 몸이 낮았으면 좋겠어요. 학교 가서 뜬 애들 친구들하고 놀고. 그렇다면 경빈이의 바람은 어떤 걸까요? 경빈이는 지금 소망이 뭐예요? 잠시 눈시울이 붉어진 경빈이.
빨리 아픈 게 나아서 예전처럼 가족이랑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희망합니다. 올해 나이 16. 꿈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경빈이. 하지만 지금은 숨을 쉬는 것도 먹는 것도 혼자서는 해낼 수가 없는데요. 토병에 지친 여린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가족의 바람은 단 하나. 경빈이의 환한 웃음입니다. 보내다가 보이는데. 매일 하루에 4번씩 하는 투석. 어려서부터 찾아온 병 당뇨는 효진 씨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회복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특히 눈 때문에 아마 불편할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또 누가 도와줘야 되고. 아픈 효진 씨의 눈과 발이 돼주는 천사표 동생 혜진 씨. 어디다가 집어넣고 가. 사실 그녀도 많이 아픕니다. 저는 아빠도 상관없어요. 제 언니가 더 힘들잖아. 저는 힘들지도 않아요. 내가 안 좋은 상황에 있으면 얘가 빨리 그것도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자매에게 찾아온 가혹한 형벌 당뇨. 당뇨 합병증으로 무너진 일상 속에서 그녀들은 아주 평범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만, 하루만 무사히 지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녀들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른 아침,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동생 혜진 씨가 분주합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자매가 함께 쓰는 작은 방. 그녀 옆엔 언니 효진 씨가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녀는 동생이 놔주는 인슐린 주사를 맞기 위해 기다립니다. 그만 문질러? 알았지. 하루에 2번씩 식사 1시간 전에 맞는 인슐린 주사. 효진 씨가 당뇨병을 갖게 된 건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언니뿐만 아니라 동생 혜진 씨도 인슐린 주사를 맞습니다. 동생은 하루에 3번 복부에 직접 주사를 놓는데요. 자매는 언제부터 당뇨병을 갖게 된 걸까요? 이제 얘는 당뇨가 이제 발병한 지 지금 한 20년 다 돼가고, 이제 저는 이제 30년 넘었거든요. 오, 굉장히 오래. 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발병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동생 혜진 씨는 복부에 또 한 번 주사를 놓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언니를 대신해 늘 뒷정리 역시 동생 혜진 씨의 몫입니다. 내가 할게 이제. 내가 정리해줄게. 그 시간 엄마는 식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당뇨가 있는 두 딸을 위해 먹을거리는 모두 익혀야 하는데요. 요즘은 반찬에 신경 써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에도 아버지의 사소한 부분까지 일일이 살피는데요. 이거하고 잡숴, 이거하고 잡숴. 아빠? 몰라, 오늘 지나. 그런데 아버지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밥 많이 드세요. 강제로 먹어야 된다, 강제로. 밥 많이 드세요. 약을 드셔야 된대요. 젊어서부터 공사장에서 일을 해온 아버지. 서서히 청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무슨 이유에선지 밥도 채 2숟가락도 제대로 못 먹는데요. 이런 일이 요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밥 먹는 게 지옥 같다. 이걸 다 먹어야 약을 먹지. 그건 맞아, 먹어요. 먹다 안 넘어가. 그러면 좀 물 좀 마시던가.
올 여름 갑작스런 복통으로 찾은 병원. 그곳에서 아버지는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위를 이렇게 띄어내셨대요. 위암 수술한 지는 대략 며칠? 지금 한 달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회복기에 지금 아직, 예. 해야 되는 부분. 뭐 보통 한 1년은 먹는데 조금 고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부부. 아픈 자식들을 위해 한평생 힘들게 일한 아버지이기에 위암 선고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위를 한 4분의 3 정도 절제를 했고요. 정상인처럼 식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주위 분들이 정상인과 좀 다르게 식사 준비라든지 식사 시간이라든지 하는 배려가 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정서적인 지지와 공감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날 역시 물 한 그릇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아버지. 수술 이후로 기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무언가 준비하는 자매. 알고 보니 투석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언니 효진 씨는 신장 2개 중에 하나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나머지 하나도 10%만의 기능만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매일 6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4번씩 복막 투석을 해야 합니다. 이 호수야말로 신장 기능을 잃어버린 그녀에겐 목숨을 의지하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뇨 후유증으로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할 능력이 없는 효진 씨. 그래서 매일 호수를 통해 투석액을 주입하면 나중에 노폐물이 투석액과 함께 빠져나오는 겁니다. 20년 넘게 그녀를 짓누른 죽음의 고통. 그런 아픈 딸을 둔 아버지는 하루하루 가슴이 찢어집니다. 차라리 지금 소원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자식이라도 하나라도 좀 건강한 자식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둘이 다 똑같이 저 둘째 애도 언젠가는 이제 또 뭐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둘째 애도 언젠가는 투석을 해야 세상을 살아요. 지 언니 마냥. 그런데 둘이 다 그렇게 저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봐. 못 봐요. 하나도 지금 나는 굉장히 벅차. 서럽고 애들 걱정도 되고 어쩔 수가 없어 사는 건데 생각만 하면 너무 애들 불쌍하고 재앙보다 불쌍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가난해서 못 배워서 자식을 아프게 했다는 죄책감에 어머니 아버지는 오늘도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래. 꺾였어. 어떻게 하다 그랬어 또. 수건 집어넣다가. 수건? 어디다가 집어넣다가. 바구니. 어떻게 했길래 그래? 관절 류머티즘을 갖고 있는 혜진 씨. 그녀에게도 당뇨 후유증이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떠고. 아프니까 또 좀.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근데 병원 안 가. 언니가 약 먹자고 그러는데 왜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저라도 이거 다니면 돈이 장난 아니게 들잖아요. 이거 류마티스가요. 되게 비보험이 좀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많이 들고 옛날에 약 먹으려고 하니까요. 약이 한 2만 얼마나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약도 안 지어놓고 그냥 집에 오고 걸어서 집에 오고 차비가 없어서. 울지 마. 앞이 보이지 않는 효진 씨. 동생이 얼마나 아픈지 그 고통이 눈이 아닌 마음으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병원에서도 혜진 씨의 보호자 역할은 계속됩니다. 반면 당뇨병 때문에 생기는 여러 후유증들을 받아들이기가 아직도 힘든 효진 씨. 그녀의 당뇨병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그러니까 소아당뇨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요새는 이제 그걸 일형당뇨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투석을 하고 있으니까 말기 신부전이 있고 그 눈하고 신경, 콩팥 여기 이제 다 합병증이 이제 다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또 당뇨에 있기 때문에 췌장 콩팥을 같이 한번 이식해주는 치료를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거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좀 그것도 좀 이렇게 공여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쉽지 않죠. 네네. 당뇨로 인해 바람잘 날 없었던 효진 씨의 삶. 가난했던 형편이 어쩌면 그녀의 병을 더욱 키웠을지도 모르는데요. 그 가난은 아직도 그녀를 힘들게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얘들 천천히 가는 거. 오늘 사야 할 물건들을 따로 메모지에 적어왔는데요. 이 모든 게 한 달 동안 필요한 분량입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힘들게 살고 있는 가족에게 한 달에 한 번 병원과 약국에 들르는 일은 큰 부담입니다. 한사 지금 11만 원 나왔어. 네, 11만 원 나왔고. 그러면은 일단 지금 돈이 3만 원. 아, 그럴게요. 나머지는 이번 달에 숙비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할게요. 거예요. 지난번 같이 똑같이 네. 그렇게 할게요. 수급비 나오면 그때 받아갈게요. 좀 사장님한테 양해 구해가지고 이제 일부는 좀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수급비 타면 수급비에서 이제 좀 드리고 그런 식으로. 그 외상으로. 응, 해야지.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또 마음씨가 또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또 양해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입해서 쓰고 있죠. 참 고마운 분이시네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우리한테는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사장님 이제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죄송하고 그러죠 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안겨준 가난과 불치병이라는 멍해. 그러고 보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날 저녁 식사 준비로 바쁜 엄마를 위해 늘 그렇듯 혜진 씨가 나섰습니다. 이때 뭔가 챙겨오는 혜진 씨. 언뜻 보면 간장 같기도 한 이것. 수술 이후에 통 먹질 못했던 아버지의 입맛을 살려준 건데요. 반찬이 아니라 양념입니다. 골라 먹어. 가족과 함께 먹는 식사만큼 따뜻한 게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런데 효진 씨는 먹을 수 있는 반찬이 미역줄기 한 가지뿐입니다. 그런 딸의 모습이 아버지는 안쓰러운데요. 김치 이것도 못 먹어? 응. 이것도 못 먹어? 익은 것도 못 먹어요, 김치는. 아, 이거 익은 건데. 아니, 못 먹는다고. 김치는 센 거나 익은 거나 다 못 먹어. 아, 센 거를 못 먹는다고 하고. 이거 익은 거. 익은 것도 먹지 말래, 김치 종류는. 그럼 뭐 먹고 살아? 밥 먹고 살면 돼. 그냥 할 말 있어? 밥. 밥만? 응. 반찬은 먹고. 당뇨로 신장까지 망가진 효진 씨는 여러 반찬 중에 익히지 않은 채소는 물론 딱딱한 멸치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 아픈 아버지. 그저께 추석에 제사 음식을 했어. 제사 음식을 해서 그 음식을 있는 사람 같이 많이는 안 차렸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찌짐이 3개, 튀김 3개 이 정도씩 해서는 놨어. 근데 얘는 못 먹잖아. 못 먹으니까 그거는 이런 아픈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이라 알지. 또다시 눈물을 보이는 아버지. 그 눈물이 효진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얘는 못 먹는 걸. 그렇게 내 식구의 저녁은 오늘도 눈물바람입니다. 다음 날 뭔가에 열중하는 두 사람. 안경을 쓰고 모니터에 거의 붙어있다시피 하는 효진 씨. 아파서 학교를 제때 다니지 못한 그녀는 배우고 싶은 열정이 큽니다. I hold you close in my arms. I can't leave your child. 심심해서 그 EBS 그 영어 무료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좀 영어 같은 것도 좀 잘해보고 싶었고, 근데 다 배우질 못했으니까 그냥 집에서라도 뭐 학원 다니는 거는 엄두 못 내니까 또 어디 가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나올 것 같아요. 반면 동생 혜진 씨는 고통을 잊기 위해 그림 그리는 데 열심입니다. 당뇨 때문에 관절염 약을 먹지 못하는 그녀. 그림은 그 후로 선택한 취미라는데요. 여기엔 아픈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통증이 오면요, 한 손에만 자꾸 집중되니까 자꾸 그 통증만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림을 그리자, 차라리 그 통증을 어디 딴 데로 신경 쓰자 라고 그림을 그리면 별로 안 아프고, 그림에만 집중하잖아요. 손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림만 그리게 되니까. 뒤늦게 그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육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은 없지만 나름 그림 실력이 수준급이죠. 이거는 이거밖에 환경만 좀 되면 미술 학원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가르쳐주는 그런 학원이나 좀 다녀가지고 더 실력을 좀 이렇게 키우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아프다고 해서 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단지 조금 천천히 갈 뿐입니다. 이들의 바람은 어떤 걸까요? 저희는 지금 뭐 약 쓰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아버지가 문제지, 저희는 뭐 아직까지는 잘 유지되고 있는 편이니까 저희는 뭐 괜찮아요.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우리 애들 건강하게 살고 우리 아이들 내가 먼저 보내고 내가 뒤따라가는 게 그게 내 바람이에요. 한창 꽃 피울 10대에 찾아온 병마. 바깥 나들이 대신 집안에서 책 대신 약봉지로 힘들게 살아온 자매. 지난날 이들이 겪어온 아픔과 고통의 나날들은 잊혀지지 않겠지만요. 앞으로 이들이 흘릴 눈물만큼은 우리가 닦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흔히 볼 순 없지만요. 연탄이 주는 온기로 겨울을 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연탄을 갈 때면 밑불을 잘 살려야 검은 탄에 불이 붙곤 했는데요. 하얀 재가 돼서 꺼지는 순간까지 자신의 온기를 나눠주는 밑불처럼 우리도 나눔의 온기를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very relationship I've ever been in has fallen apart at the seams. And I'm just afraid I've been singing about love, but I'll never find out what it means. And if I was honest about